네, 이 미국 지역은행을 둘러싼 위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국의 한 지역은행 주가가 이틀 연속 크게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은행들이 큰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팬데믹으로 사무실 사용이 줄어들자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도 지금까지의 위기는 은행들의 방만한 이 자산 운용, 은행 관리 등에서 문제가 터졌지만은 다음은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것은 미국의 부동산과 관련한 은행 위기가 온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고금리에 미국의 집값이 뚝 떨어져서 11년 만에 꺾였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집값 파산으로 인한 은행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의 주택담보금리가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하에서 이 미국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급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6만 3천 달러. 자, 미국의 모든 주택을 놓고 정확히 중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4억 7,500만 원 정도. 참 미국 집값 많이 올랐죠. 한때는 미국의 이 중위주택 가격이 2억 한 7, 8천만 원이었는데 엄청 올랐어요. 한 더블 정도 올랐는데 작년 2월과 비교해서 지금 0.2% 하락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미국 집값이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전월 대비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7개월 연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는 11년 만에 빠진 거고 지난달에 대비해서는 7개월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달에 5억 4,100만 원이라고 보면 중위 주택이요. 지금 4억 7,500이니까 12% 떨어졌죠. 그런데 주택 평균 가격이 비쌌던 미국 동부 해안인, 북동부 해안, 그리고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지금 인플레 하에서 9차례 올리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제 5%가 되자 매도자, 파는 사람이 키를 갖고 있고 그런 주택시장이 매수자, 사는 사람 위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 방관 반민 회사죠. 재작년에 2%였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난해는 7%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지난 16일 기준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6%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좀 낮췄지만 여전히 1, 2년 전과 비교해서 두세 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이 주택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경제 파트고 특히 높은 주택 비용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발생했는데 미국 은행이 지금 무너지면서 SVB 파산 등이 눈에 목격되면서 집값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우려해서 이제 주택 대출을 잘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은행들의 이 유동성 위기가 소비자들도 집을 안 사려고 할 거고 주택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택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총 3,009조라고 합니다. 3,000조가 나오네요. 그래서 JP 모건의 이 CEO가 다음 은행 파산의 진원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지금 SVB 시그너처 은행 파산 직후에 그 다음은 부동산이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미국의 부동산까지 위기가 번질 우려가 있다.
미국의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잔고가 너무 많고 미국의 MBS라고 부르는 주택저당증권, 이 주택저당증권이 새 내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SVB 같은 중견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MBS 투매로 이어져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고된다. 자, MBS라는 것은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를 불렀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MB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모트게이지, 자, 그러니까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 20년, 30년 이렇게 주택 대출을 해주면요. 모기지 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돈을 갖다가 20년, 30년을 빌려줘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자만 받으면 금융기관에 돈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그 정서를 정권화 해가지고 자산담보부 정권 Asset Backed Security의 일종으로 이 모기지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담보로 한 정권을 발행한 거예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한 정권 발행이 ABS고 부동산 대출을 담보로 한 정권이 MBS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택저당 정권이라고 해요. 금융위기 때 부실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MBS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메꾸고 그것도 MBS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 자동차 대출이니 신용카드 같은 이런 것까지 합쳐서 구조화 정권을 만들어가 CDO라고 팔아먹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정권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 식으로 가면서 터져버리기 시작했죠. 왜? 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갖다가 갚지를 못하면서 터지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MBS 시장이 한 8조 달러 되는데 투자자들은 서로 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주택저당 정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려고 해서 주택저당 정권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저당 정권은 이 주택을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미국의 국가 이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의 이 보증서를 받고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처럼 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고 사고 팔기가 쉽다라고 해서 이 보험사들이나 은행 등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작년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MBS 가격이 폭락했죠. SVB가 미국 국채와 MBS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봤어요. SVB는 778달러의 MBS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19조 6,100억의 손실을 봤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미국의 MBS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15%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은행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MBS를 서로 내다 팔라고 경쟁이 벌어질 거다. 미국의 중견은행들이 지금 MBS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요, 한 310조가량 되고, 그래서 은행별로 1조 정도 안팎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견은행들이요. 그래서 MBS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려고 MBS를 갖다가 이 싼 가격에 서로 매각하려고 하면서 미국의 은행이 지금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MBS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에서 급격히 가격이 가라앉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큰 투자 은행들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극심해질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준 것이 부실해서 은행의 위험이 증가되면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JP 모건의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브레이크를 걸면 앞유리에 뭔가 끼어드는데 결국 처음에는 기술주 그리고 가상화폐 쪽인
SVB나 시그너처가 얻어맞았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는데, 다음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MBS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 위기 터지기 전부터 워낙 고금리와 시장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인기가 없어지면서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매우 높고, 그리고 또 재택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대기업이 감원을 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비어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은행이 5조 6천억 달러, 한 7,324조에 이르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을 은행이 취급했는데, 은행발 상업용 부동산 대출 80%가 중소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이 대출 353조가 되는데, 부동산 업체들이 이 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저당증권 MBS도 지금 8조 달러, 일경이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행들이 앞다퉈 MBS를 던질 때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부동산이 이제 붕괴될 위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의 추경호는요, 부총리는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은행위기 같은 시장 불안이 한국에도 배제하지 못한다. 금융권 스스로 불안정성을 대비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터지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부실한 측면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한국도 부동산에서 터진다고 제가 얼마나 말을 했고, 미국도 다음 타자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측대로 미국 부동산에서 곧 터집니다. 자, 세계가 금리 내리니 어쩌니 하더니만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예상 기대를 깨고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곧 이제 6월달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동안에 그냥 5.25를 유지하는가라고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 호주하고 캐나다, 미국하고 매우 관계 깊은 이 두 나라가요,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중의 예상을 깨고 이 나라도 금리를 저렇게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물가 인상이 잡히지 않고 심한가.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머리가 아프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가 21개월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수당은 누가 청구합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이, 타의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이 미국 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과열이고 구인이 그 줄을 잇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뜨겁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통계에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에 구인난이 벌어지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 두 개가 맞는 이야기냐? 노동시장이 뜨겁고 구인난이면 실업률이 내려가야지. 결국은요, 실업수당 청구한 게 그걸 갖다가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요, 26만 1000건이고, 그래서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해서 26만 4천 건을 기록한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로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요, 노동시장이 뜨거운 게 아니라 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통계 오류와
그리고 착시, 그리고 일방적 해석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핑계에 대해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실업이 이렇게 수당이 청구가 많아졌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으니까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침체되면 안 올려도 된다. 그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IMF는 지금 오늘도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긴축 정책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의 대출 기준을 미국 이 연준 등 중앙정부가 굉장히 연방정부가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자본금을 20% 이상 더 확충하고 대출 기준을 높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은 돈이 시중에 나가지 않고 은행에 묶여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자본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지금 국채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해서 부채 상한에 가득 찬 국가 부채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어디서 돈이 나와야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쓸 때 쓸 거 아니에요? 부채를 더 높이는 걸 허락해 줬으니까. 그러면 부채를 더 높이는 걸 허락해 줬으면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냥 찍어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무성이 국채 발행을 해서 국채를 시중에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연방정부로 보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느냐? 1조 1000달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시중에 깔려 있는 돈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조 한 6천 정도 깔려 있는데 달러로. 근데 1조 1000달러나 더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그러니까 긴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하든 안 하든 7월 달에는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올리거나 한 두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현재 기대로는 1년 정도 묶어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나 5.75에서 1년 정도 묶어 둘라. 근데 이것도 인플레가 안 떨어지면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무슨 원대한 장기 플랜이 아니라 그때 보고 점도표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심하니 금리 수준이 어디가 적당한가를 정하지 미국도 무슨 체계적으로 거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돈이 시중에서 줄어들고 긴축에 가는 것이 세 가지 용도로 나오고 있어요. 대출에 대한 제한과 자본금 합충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1조 1000억 달러 정도 시중에 팔면 이 돈들이 미국의 연방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시중에서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금리를 어쨌든 6월 달이 아니더라도 7월 달이든 올리고 한 번쯤 더 올리고 일단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긴축이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IMF가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호주나 캐나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6월에 동결해도 7월에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은행 주식들이 이제 이 디폴트 협상 타결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등은 뱅크런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월가 이야기나 월가와 관련 있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나 방송의 이야기는 믿을 게 아닌 게 가들은 계속 돈을 돌리고 주식을 올리고 금융상품이 유망하다고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뭔가 터지기 전까지 위험하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요. 대형은행은 문제 없겠지만 일부 지역은행, 소형은행들이 3월 은행위기 사태 이후에 수익성이 악화돼서 이런 은행들이 인수합병되어져야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역은행의 존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망해서 지역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망한 은행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의 60%가 세입자를 확대 못해 가격 급락이 예측되고, 또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질 것이고 소형은행들이 특히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과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공화당은 계속 정부가 긴축하고 예산을 줄여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합의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매달 1,000억 달러 가량을 계속 그냥 줄이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돈을 작게 푼다 하면 시중에 깔리는 돈도 작아지고, 또 국채 발행으로 그것이 또요, 이 시중에 있는 헌금이 계속 회수되면서 시중 유동성, 시중에 있는 M2라고 부르는 이런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SNS에 어제 글을 올렸어요.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을 오게 될 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거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 오피스타워의 가치가 높았지만은 올해는 동일한 건물 가치가 70%나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고, 오피스타워가 가치를 잃으면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될 것이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창업자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파산이 시작될 거고, 그것이 은행 위기가 이제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번져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어제 내놨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가 생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은행 가계 대출이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라서 거꾸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에 유의해야 되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미국처럼 끈적한 인플레가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긴축,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곧바로 부동산이 터질 수 있다는 것과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은행의 자본금을 20% 이상 더 확충해야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채권이 이제 국채가 시중에 부채 상환 협상 완료로 풀리면서 그것이 시중에 이 현금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은행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르고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의요 신용 경색이 심해질 거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 실물 경제, 즉 기업들의 침체를 급격히 유발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부동산발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생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얼마나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이나 코인은요 거품 여부에 딸려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15년 동안에 미국의 통화량이요 7조 달러에서 21조 달러대로 3배가 늘었고,
미국의 부채가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10조 달러대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요,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미국이요, 부채 상한에 물려가지고 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부채 수준이요, 지금 부채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3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2007년과 대비해서 부채가 3배보다도 좀 더 늘어났고 통화량이 3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부동산 주식 등이 한 3배쯤 부풀려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미국의 국가 재정은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서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했으니까 미국이 은행 위기 등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이 안 되고, 이번에 부채 상한 협상에서도 야당과 오히려 연준이 매달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주말을 거치면서요, 미국의 연준이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 금리를. 그러니까 0.25씩 2번을 올릴 것 같고, 그 이후에 중단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지켜볼 것이다 라는 말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한국에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보면, 미국의 긴축 불황에도 일자리가 늘어서 고용 지표만 역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성장률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는 이 물가도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가 호황인 골디락스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에 그 미국의 고용 자료의 통계적 완성도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 미국의 통계 자료가요, 굉장히 미국에서 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늦게 잡히면서 고용 통계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에서 서비스업들이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120% 정도를 고용해가지고 그 중에 한 80-90% 정도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고용에서 이 과잉 고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잡혀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용이 자꾸 호전되고 있다니까 연준은,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4.6%고 여전히 이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근원적 개인 소비 지출 이 수치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머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금리 인상의 명분도 주고 있고요. 역설적으로 미국의 고용이 지금 제일 호황이라면 곧바로 좀 있으면 또 계속 이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서 불황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경기 후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갖다가 언급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집계의 오류가 상당히 있다. 자영업자가 가계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급여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착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처럼 노동 시장이 격변할 때는, 급격하게 변할 때는 노동 통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연착륙 가능하다 기대 부푼 미국 금융시장, 침체 예상이 뚝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항로는 전년 비교해서 80%나 줄어들었대요. 경제가 호황인가 불황인가는 이 바다로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이 늘어나면 경제는 호황이고, 물류 비용이 떨어지면 불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말고 중국에서 배나 열차로 실어 나르는 물동량을 집계내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제일 미국에서 유력한 경제 전문 일간지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열리는 20개국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연석회의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연석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무역 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논의를 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기의 단기 전망은 보기에 따라 이래저래 볼 수도 있겠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여전히 암울하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 경제에 굉장히 두드러진 약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줄이고 있고 중국이 미국에서 최대 교육국 위치에서 지금 탈락해버렸고 멕시코가 그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데 이런 거를 보고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고 무착륙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논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판이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 경제 분석가들이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판가름하지 못하고 호황이랬다 불황이랬다 말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냥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미국도 자기들이 호황인지 불황인지도 모르는 지금 안개 속에 빠져 있다. 경제학이 작동하기를 멈추었고 경제의 각종 이 호황 불황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그것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원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돼요. 미국의 임대가 어떠느냐, 아까 말한 물류 비용이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 오늘 보면 미국 경제의 중심지가 월가가 있는 뉴욕인데 뉴욕의 제일 명소가 허드슨 야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남부 철도 기지로 좀 마시간 슬럼가였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되어서요 스카이레인인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핫한 데죠. 그런데 허드슨 야드의 아파트 절반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2층 규모로 신흥 성수동 같은 동네가 미국의 허드슨 야드예요. 서울로 치면 성수동. 요즘 성수동에 보면 뭐 갤러리아 포렌이 아크로 리버 뭐 파크니 이런 고급 이 주상 복합들이 올라가 있지요. 자, 이런 동네에서 아파트가 50%가 공실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반값 할인 아파트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분양한 거냐? 2019년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 최근에 지어져서 미국에서는 이런 데 아파트 한 채 가격이요 100억, 200억, 300억씩 합니다. 심지어 펜트하우스는 뭐 7, 800억까지도 해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실률이 미국의 핵심 제일 핫한 신흥 핫플레이스에서 공실률이 50%, 가격이 50% 떨어졌다고. 그래서 세계 주요 9개 도시에서만 사무실 빌딩 가치가 2030년까지 8천억 달러, 1000조 원이 증발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계 공이 주요 도시,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건물이 비어가고 가격이 떨어져가고 있고 물류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비용과 부동산을 보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년 내에 침체 온다라는 것이 60일에서 54로 줄어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거의 주문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은요, 막 들은 뉴스에 보면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할 거라고 열어놓고 있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오판하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신은 투기꾼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정시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월가도,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도, 미국의 주요 경제방송도, 백악관도 전부 내년에 선거만 중점을 두고 11월 달 미국 대선, 그러려면 바이든이 지금 연임을 선언해서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건강 문제나 또 정치력 문제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순간에 바이든은 끝입니다. 그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연준조차도 미국 정치의 영향을 깊숙하게 받고 있지만 그나마 금리를 2번쯤 더 올리고 그리고 오른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는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잊었는지 모르지만 한 2달 전에 겨우 미국의 부채 상한을 갖다가 합의해 줬는데 미국의 지금 부채가요 벌써 32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더 늘어났어요. 미국의 통화량도 지금 여전히 높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대학생이 졸업하고 20년, 25년이 지나도 아직도 대학 이 등록금을 융자를 졸업하고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갚지 못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 80만 4천 명이다. 자, 이걸 보면 미국 경제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미국 경제를 보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고용이 견고하다.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한편에서 미국 경제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서 괜찮지 하면서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미국에서 과연 중국에서 사라진 제조업 부분을 미국 내부에서 그걸 보충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금융 투기 자본이 지배하고 또 다국적 기업의 형태가 지배하는 미국 내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도 오랫동안 미국이 달러 패권만을 가지고 달러라는 화폐에 빚을 늘리면서 그걸로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살아온 지가 오래돼서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처럼 했다면 벌써 망했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처럼 했다 해도 벌써 망했을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돈 발행해서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만 발행해서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달러 이자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 근데 이제 이자를 급격하게 올린 것 때문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고금리가 되고 지역은행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배가 부른 것이 월가다. JP 모건의 순이익이 67% 증가했고 대형은행들 순이자 이익이 급증했고 웰스파고도 순이익이 57% 껑충 뛰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주 봄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쌓아서 끌어가고 있고 거기에 은행들은 고금리가 되면 또 고금리대로 돈 벌어먹고 저금리 때는 또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고 금융 주식 등 금융상품 코인 등에 투기해갖고 돈 벌어먹고 이러나 저러나 저자들은 계속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미래에셋이 홍콩 빌딩에 대출했다가 얼마를 대출해줬냐? 2,800억을 홍콩 빌딩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직접 투자금 300억을 제외한 2,500억을 정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펀드로 재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홍콩의 빌딩이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 2,500억 이상을 손해보게 생겼고 2,800억 전부를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80%, 최악의 경우 100%를 다 떼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고 기는 한국 최고의 미래에셋 정권조차도
지금 외국의 빌딩에 투자해서 날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얼마나 해외 지금 부동산 사정이 심각한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에서 미국이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 인플레 불황 수출하는 미국, 침체 없는 경제 꿈꾸나 이래가지고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 미국 물가 안정에 인플레가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 기대감, 킹 달러 끝나간다. 과열 없이 탕탄 미국 경제 골디락스 장밋빛, 정시 지수 뉴욕 월가의 15개월 만에 최고, 기업 실적도 우려보다 좋아, 6월 소비의 소매 판매도 견고해, 연준 내에서도 황금길 갈 것. 그래서 경착륙도 없고 연착륙도 없이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걸요. 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하고 그 난리를 떨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월가의 주가 지수가 급등해서 계속 잘 나갈 거라고 바람을 막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골드락스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없고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경제 이 균형 상태다. 보통 성장이 쭉 되면 인플레가 발생을 하는데 인플레 없는 성장,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이 세 마리 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골디락스라는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이 경제가 아주 그냥 안정적인 장밋빛으로 덮인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인플레 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2000년 초반 1999년 그 전으로 미국 경제가 이 IT 버블이 꺼지고 닷컴 버블이 꺼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경제가 썰 회복이 되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금융위기가 2008년 오기 전에 2003년, 4년, 5년 이럴 때 골디락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미국 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었죠. 지금 이 골디락스라는 말은 전적으로 틀렸고, 이것은 투기꾼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대규모 붕괴가 오기 전에 뺏겨 먹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당신만 바보 됩니다. 왜 이 골디락스가 아닌가, 내가 근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의 맨해탄의 사무실이, 미국 하면 그 월가고, 그 월가는 이 맨해탄에 있잖아요. 그럼 월가가 있는 맨해탄이라는 거는 미국의 전체 경제가 꺼져가도 항상 마지막까지는 호황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맨해탄에서요, 지금 사무실 절반이나 비었다. 제가 그제 이 허드슨 파크라고 하는 뉴욕의 그 과거의 공장지대에 있던 변두리가 개발이 되어서 신형 빌딩 단지가 됐는데 거기 절반이 비었다 그랬죠.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맨해탄의 2분기 사무실 임대 면적이 작년보다 50% 절반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 근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오피스 시장에 대한 이 대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 고급 사무실 임대료는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뉴욕의 사무실들이 맨해탄에서 절반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플레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대 비용, 임대료도 인플레가 되니 올라가니까 각종 임대료도 올라가고 또 그 관리 비용도 올라가고 또 리노베이션 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거품 속에서 치솟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갖다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서 건물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골디락스면 그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가죠. 과거의 거품 시대는. 이제 거품이 꺼지니까 기업들도 직원들을 차라리 집에서 근무해라. 회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라. 내지는 아예 그냥 완전히 싼 뉴저지나 이런 데로 빼버려서 사무 공간을 옮기지 굳이 맨해튼에 비싼 돈 주고 못 있겠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률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공시율은 현재 미국의 오피스 빌딩발 부동산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 그대로 입증하는 거예요. 뉴욕 전체가 비어가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뉴욕 증시에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주식 붕괴가 나타났을 때 있었던 과도한 주식 투자 현상이, 투기 열풍이 지금 미국에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월등한 폭등세가 전방위로 지금 월가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주식 붕괴를 갖다가 한 번씩 겪어본 것이 그 코로나 때 초창기나 2022년에도 잠깐 있었던 그런 현상이 없었던 것처럼 다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지금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서로 앞다퉈서 투기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시에서 정권이 문제가 되어서 터질 거라는 공포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징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 경제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터져 나올 일이 거품이 잔뜩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거품 붕괴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대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지 정상적인 수준의 실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항상 돈이 지금 남발해서 화폐가 과잉으로 이 부채 기반에서 풀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투기로 몰려드는데, 부동산은 위험하지요. 상업용 부동산, 빌딩 등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상업용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택도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갈 데가, 코인도 불안하고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어서 묻지마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주식으로 몰려드는데, 이것이 이제 실물적인 안정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의 기반을 두어서 비례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거품 속에서 송두리째 무너질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가 다 휘청이고 일본 경제도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미국만 혼자서 경제 연착륙이니 아예 착륙이 없니? 라고 하면서 정시 3대 지수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라서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물가 둔화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견고조한 경제 지표의 골디락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이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보면 세계 언론에 세계 경제 극한 기후 리스크, 기온 오르면서 성장률 내리막, 그래서 각종 이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사라졌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가정 자체가 틀렸고, 당장 7월 달에 이 CPI나 PCE가 나오면 그건 또 올랐을 거라는 거죠. 미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조사해 보면 이 가처분 소득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2021년보다 2022년에 계속 가처분 소득, 즉 실질 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의 저축률도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소비를 줄여가지고 저축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소비가 더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계 저축이 너무 없으면 위기 때
어려워지니까 없는 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도 지금 소비를 줄여서 이 저축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작년 말부터 올 초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한 8, 9개월이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금리가 좀 많이 아픈 단계로 올랐다고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효과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었어요. 2020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90.7에서 지금 103%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소비, 저축, 그리고 부채가 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급속히 물가 인상과 더불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감과 더불어서 줄어들면서 고용이 급감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급속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잠재 성장률 2%보다도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기억이 지금 다 가물가물한가 봐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지금 금융 전문가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미국 지역은행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번 주부터 미국의 지역은행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형은행하고는 달리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예금 이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역은행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대형은행으로 가버리면서 또 예대 마진이 거의 지역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은행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양극화로 이 빈익빈 부익부로 지역은행들은 이 수입이 완전히 급감하고 지금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대형은행들은 수익률이 호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대부분이 지역은행과 소형은행들이 감당을 해왔는데 이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안 그래도 수익률이 지금 줄어들어서 위태위태한데 얻어맞으면 이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은행까지 그 여파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골디락스 우는 즐거울 때 많이 퍼마시세요. 곧 폭탄이 떨어지니까. 오늘 한 언론에서도 인용했던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거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은 집을 사고 팔면서 먹고 산다고 뉴욕 타임즈에 글을 썼어요. 저소득층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를 비꼰 겁니다. 미국 경제를 비꼰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딱 그 꼴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모르고 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